여러분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뵀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분밖에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잘 나온 사진 2장 뽑아봤습니다. 하도 사진을 안 받아서 제 외래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뵀던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폐경증후군, 호르몬 치료 꼭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사한 게,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2012년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2002년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병원이 시작을 했으니까 2002년, 제가 이제 14년, 15년째 여기 근무하고 있고 병원과 함께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희가 전공의 때 첫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막둥이도 낳고 병원에서 미국 연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개인적인 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참고로 장금희 이영애 씨 아십니까? 동갑입니다. 그분은 방부제 미모로 도대체 나이도 안 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주름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도생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1.9세였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진짜 환갑잔치를 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 현재 환갑잔치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1990년, 이게 이제 저희가 대학 입학했던 해인데, 그때 되면 평균 수명이 70세로 올라갑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85세까지도 즐겁고 재밌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기대 수명치가 올라가는 나라가 없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85세를 사신다고 했을 때 골골골골 아프면서 하루하루 견뎌내시는 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건강관리하셔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마지막 그날까지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오래 살았다 하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0세부터 10세까지 유아기, 말 그대로 백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땠었지 기억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다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10대 때는 뭐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20대 때가 제일 핑크빛 아니십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기억이 많으실 때, 연애도 하고 뭘 먹어도 맛있고 뭘 해도 즐겁고 그저 깔깔깔깔 했던 때 아니십니까? 30대 되면 이제 조금씩 사회의 무게를 느끼시는 거죠. 결혼도 하시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시는 거고, 그게 이제 40대 오면은 위로 아래로 챙길 일도 많고 점점 힘들어지시다가 50대 되면서 무엇이 오느냐? 생리가 끊기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셨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부터 또 그만큼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대 때 찾아오는 폐경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소개의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누구신지 다 아시죠? 박완 선생님 아니십니까? 제가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박완 선생님. 우리나라 여성 소설가의 1등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 여러분, 박완 선생님이 첫 소설 남옥을 몇 세에 쓰셨는지 아십니까?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아기 다 낳고 40대 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필두로 해서 너무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셨고, 그 작품 활동들은 다 폐경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실 일이 창창이 많다. 그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폐경은 어떻게 오는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는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40대 후반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길게 50대 중반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는 50대 폐경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폐경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생리량 감소, 생리주기 당겨짐, 그 다음에 무월경,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통 4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요, 생리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느끼세요. 즉 내가 대형 패드를 썼었다 하면 어머나 어느 순간부터는 중형으로 바뀌네 이런 느낌. 내가 날개형 패드를 썼었다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일반형이네 이런 거. 내가 한 주기에 생리대를 한 통을 다 썼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꾸 슈퍼 가서 생리대 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생리량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한 주기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머나 생리대 이렇게 안 쓴 생리대가 많이 쌓이는구나 이걸 느끼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생리량이 감소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생리주기가 당겨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9월 초에 생리를 했다 그러면 10월 초에 생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9월 초에 하고 심지어 9월 20일인데 또 한다, 10월 10일인데 또 한다, 10월 말인데 또 한다, 이렇게 당겨지는 게 먼저입니다. 당겨지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 다음부터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무월경, 생리가 완전히 끊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준적인 이러한 절차를 밟으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어느 날부터는 생리가 한 방울도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한 3개월, 4개월 이제 폐경 됐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생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개개인의 차이가 정말 많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폐경을 맞이했다는 거죠. 생리량이 감소하고 생리주기가 당겨지다가 완전하게 폐경이 됐다. 그때 동반되는 증상들이 제가 여기에 표시한 5가지 증상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분들 중에는요 40대 후반이 되는데 선생님 저는 회춘하나 봐요, 생리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좋은 징조인가요? 이걸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가 콸콸콸 나고 시원하게 나오고 이게 좋은 겁니까? 절대 좋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내가 40대 초반, 중반, 40대 후반으로 갈수록 생리량은 감소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이는 들어가는데 생리가 더 콸콸 나온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혹시 자궁에 혹이 있나, 혹시 내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오버된 용량의 영양제를 먹고 있나, 내가 혹시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한약을 복용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리량이 줄고 완전 폐경이 됐다. 아니 깨끗하게 폐경만 되면 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패드 갈 것도 없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폐경이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 폐경 증상이 동반된다는 게 힘드신 거죠.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면 홍조 아니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이 확 오른다, 얼굴이 볼개지고 발랐던 화장품들이 줄줄줄 녹아나는 거 한두 번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나다 보면 이게 낮에는 어떻게 조절이 되지만 잠자다가 열나서 깨고, 또 좀 자려고 그러면 또 열나서 깨고, 하루에 3번, 4번, 5번 깨다 보면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죠.
이게 불면증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개운하시겠습니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잠을 잔 건지,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배터리가 전부 다 녹아내린 것 같다. 사는 게 재미없다. 기운이 한 개도 없다. 바로 만성 피로에 대한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운이 한 개도 없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다? 팔, 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관절통으로 이어지는 거고, 열은 나지, 잠은 안 오지, 아이고 피곤해, 사방이 다 아파? 이렇게 되면 참 섭섭하게도 남는 것은 우울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 특히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외래에 앉아 있고 밖에서 이제 호명해서 들어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운이 한 개도 없고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자서 눈이 다 충혈되신 분들은요, 들어오실 때 누구누구 씨 들어오세요, 누구누님 차례입니다 하면 1분 30초 기다려야 천천히 기운이 한 개도 없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아이고 어제 저녁에 못 주무셨겠구나, 제가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이외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험 보기 전 같아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까, 두근두근 심장에 문제가 있나요? 해서 심장내과 다녀오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빈뇨에 대한 것, 나는 먹는 게 똑같은데 왜 체중이 늘까요? 질건조증으로 이 잠자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대신. 그래서 이게 특징은 뭐냐면, 1번 시도 때도 없이 온다. 날이 더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갑자기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학교 선생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업하시는 분들, 그 클라이언트하고 만나야 되는 분, 아니면 저희처럼 환자를 봐야 되는 직업, 이 일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혼자서 붉게 달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을 계속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저 사람 얼굴이 벌게지나? 오해받는 게 나는 너무 싫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다음 또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나다 보니까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면증이 돼서 자꾸 뒤척이고 자꾸 일어나고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구실까요? 옆에 계시는 남편분들. 그래서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편분들이 모시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예전하고 뭔가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생활 패턴도 너무 달라지고 예전에 알고 있던 내 와이프가 아니다, 이래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못 자면 피로할 수밖에 없겠죠.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들 오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아프다 해서 오시는 분들. 이게요, 통증 관리에도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유행이었는지 아십니까? 적외선 치료. 빨간색 안과 가면 이렇게 눈에다가 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유행이었어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배에다도 대고 팔에다도 대고 어깨에다도 대고, 너무 대다 보니까 화상당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유행이었습니까? 그 찜질방하고 사우나가 유행이면서 쑥뜸하는 거, 좌훈, 이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 엉덩이에 보면 벌겋게 화상당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유행이었냐? 테이핑 요법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10손가락 다 반지 낀 것처럼 테이핑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문제는 뭐냐? 유행은 유행일 뿐 지금은 또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이거 뭔지 아시죠? 부항 뜨는 거. 그렇게 이렇게 험하게 벌겋게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십니다. 침 맞고 오시는 분들 또한 많으시고. 문제는 뭐냐? 침 맞을 땐 괜찮지만 돌아서면 또 아프다, 이런 거.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 벌침, 이런 것도 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죠. 폐경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제가 같이 엮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폐경이란 무엇이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 아니겠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소변 보는 요도 주변, 잠자리 할 때 질 주변, 요 두 부분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 다운되다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두 군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질 건조증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하시겠어요? 내가 질이 건조해요. 이거 외래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뱅뱅뱅뱅 돌려서 얘기하세요. 근데 여쭤보면 호르몬 감소에 의한 질 건조증, 이거 증상이 어떻습니까? 일단 검진을 받으면 위축성 질염 이렇게 진단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따져보면 잠자리 횟수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 왜냐하면 예전처럼 잠자리가 좋지 않아요. 하고 나면 아프고 말 그대로 의무 방어전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말라버린 질에다가 성생활 하시는 거 매우 매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역시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요도 주변에도 소변 나오는 부분 주변에도 여성 호르몬 수용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30분에 한 번씩 또 가고 갖고 와 또 마렵고 선생님 외래되게 1시간 동안에 저는 벌써 2번 3번 갔다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기관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창피해 하시고 민망해 하시기보다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너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피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르기 전에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그것은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해지는 건요, 질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죠. 온몸에 물기가 빠져나간다고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는 거울 보기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울에 비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좋은 화장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섭섭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구 자체도 상당히 건조해져서 이렇게 바람 한번 쫙 맞으면 눈물이 줄줄줄. 그 다음에 이게 시력도 영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안경 벗었다 썼다 이런 것들 다 폐경하고의 연관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울감. 괜히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괜히 나 혼자 섭섭하고, 그래서 딸내미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 작은 일에도 너무 짜증을 내고 갑자기 화를 확 냈다가 어머나 민망해 하면서 또 너무 미안해 했다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는 게 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신과 가셔서 치료받고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는 이유가 호르몬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치료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호르몬 얘기하기 전에. 안면 홍조가 오지 않습니까? 얼굴이 막 붉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면서 주름이 생기면 다들 뭐 하십니까? 피부과 가셔서 레이저 토닝 이런 거 받으시죠. 요즘에는요, 예전같이 막 비용을 많이 내지 않고도 부분 토닝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술이 또 발전돼 있고 해서 피부과 치료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검버섯도 빼고 모두 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지금까지 나를 스스로를 위해서 돈을 안 썼는데 이제 돈을 좀 쓸란다. 좋은 화장품 쓰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거 남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 한 통 다 쓴 다음에 씁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안면 홍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고, 불면증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들을 많이 쓰세요. 요즘은 또 직구도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냥 바로바로 받아가 쓰시는 경우도 많고, 수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얼마나 찜찜하세요. 수면제, 내가 수면제를 먹고 산다. 어머나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드시는 분들보다는 잠이 안 올 때 건강식품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만성 피로,
야, 이거는 정말 리스트가 끝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로니아 요즘 대표적으로 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삼 뺄 수가 없죠. 슈퍼푸드 아사이베리 다들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즙을 좋아하잖아요. 양파즙, 칡즙, 무슨 즙 다들 냉장고에 한두 개는 갖고 계실 겁니다. 효과에 대해서 봐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메가3다 하면 여기 좋은 얘기들은 다 써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혈액 순환에 좋다. 맑고 깨끗한 혈액을 만들 수 있고, 아니 심장도 좋지만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뼈가 빠질 수가 없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면역력 강화, 이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골다공증, 유방암 예방하고 시력보호에 도움이 된다.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안 드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메가3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두리뭉실 이것저것 다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감말리놀레이크 애시드, 이거 달마주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드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좋은 얘기 다 써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한다, 비만도 예방한다, 노화 방지는 어떠냐, 피부에 좋다, 이러니 다들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가보도록 할까요? 아로니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블루베리처럼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폴란드 아세요?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의 홍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다 갖추고 있고 폴란드 사람들은 다 이거 키운대요. 다 먹는데요. 그 다음 유행하는 거 아사이베리 아닙니까? 얘는 또 뭔지 아십니까? 얘는 아마존 열대지방의 홍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아사이베리를 홍삼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관장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아침에는 폴란드의 홍삼을 드시고 점심에는 아마존 일대의 홍삼을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홍삼을 드시고 하다 보면 저한테 오시게 됩니다. 왜? 출혈이 생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좋은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근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걸 다 한번 열거를 해봤어요. 달마지유, 아사이베리, 그 다음에 아로니아, 또 홍삼, 칡 이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식품이나 그러한 영양제로 다 커버가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실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영양제를 썼더니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도로아미타불. 그래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폐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드려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진짜로 폐경됐는지를 봐드려요. 그것은 뭐 여기 어려운 말 FSH, LH2 이런 걸 써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 이제 14년, 15년 차가 되고 있는데 실수한 적 2번 있어요. 40대 후반으로 오셨고 생리가 없어서 오셨고 컨디션이 너무너무 나쁘다. 이거는 도대체 밥을 먹기가 힘들다. 에너지가 한 개도 없이 고갈됐다. 여러분 당연히 폐경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뭐 호르몬의 효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안면 홍조가 어떻고 만성 피로감이 어떻고 잔뜩 얘기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늦둥이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실수한 적이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대 후반이구나, 내가 50대 초반이구나, 생리가 없구나, 이꼬르 폐경, 이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2번째, 초음파 검사를 꼭 권해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3개월 동안 생리가 없어서 왔다. 그러면 자궁 안에 피가 이만큼 고여있는데 못 나오는 건지, 고인 게 한 방울도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이거를 반드시 초음파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만약에 그간에 못 나오고 있던 생리 찌꺼기가 자궁에 고인 상태에서 아로니아도 드시고 아사이베르도 드시고 호르몬 치료도 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질출혈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생리는 보통 7일이다, 며칠이다, 그러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이러한 질출혈은 끝이 안 나요. 그냥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폐경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확인을 하자. 산부인과에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폐경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호르몬을 그때부터 바로 쓸 거냐? 요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치료를 하냐? 생리가 안 나오면 바로 호르몬 치료를 하나? 아니, 옆집 아줌마가 하니까, 내 친구가 하니까, 우리 교회 분이 하시니까 내가 바로 하냐?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선전을 하니까 내가 바로 하냐? 다 틀린 답이에요. 언제 하느냐? 증상이 있을 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면홍조, 피로감, 질건조증, 빈뇨, 우울감, 불면증, 관절통,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그러니까 폐경 시기와 맞물려서 있을 때에 호르몬 치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호르몬 치료는요, 물론 예전에는 주사도 많이 했었고, 바르는 것도 많이 했었고, 밑으로 끼는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근간이 되는 건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드시는 거. 조금 귀찮기도 하고, 시간을 매일 지키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내 몸의 곳곳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드시는 복용약을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드세요 하고 처방하면 요 4가지 질문이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호르몬 쓰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두 번째, 호르몬은 유방암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네 번째, 한번 호르몬을 시작하면 고혈압약도 그렇고 당뇨약도 그런데 평생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 4가지 질문이 우리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라서 한 가지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르몬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호르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숨어있는 다른 질환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찾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효과는 그럼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는요, 드시고 2주 이내에 바로 나타나요. 그게 가장 아주 획기적으로 느끼는,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호르몬제 효과의 하나예요. 불면증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보통 3주에서 4주 드시면서 처음엔 내가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제 보통 한 달에 한번 오셔가지고 약 타러 오지 않으십니까? 막판이 됐더니 내가 그래도 한 5-6시간 잤다. 보통 다 4-5번 깨가지고 도대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진짜 한 번밖에 안 깼네. 이렇게 차차 증상이 좋아지시는 걸 느껴요. 호르몬제 효과가 있다? 있습니다. 없다 하면 기저질환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시작하실 때에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신 부분 아닙니까? 호르몬 치료의 역사는 30년, 40년, 미국에서는 50년까지도 봅니다. 그렇게 시장에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약이 2002년도 이때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2년도에 미국 식약청에서요, 굉장히 대규모의,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 중에 가장 대규모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언제를 끝날 거다 하고 기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확 끝나버렸어요. 왜? 호르몬제와 심혈관계, 그러니까 심장 동맥하고 혈압 오르는 거 연관이 있다. 호르몬제와 유방암이 연관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제약회사도 망한 회사가 있고요. 호르몬을 아무도 안 드시기 시작했고, 안면 홍조가 있고 화장이 다 녹아내려도 그냥 부채질만 하고 사시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30년, 40년, 50년 동안 시행해왔던 호르몬 치료를 단 하나의 논문이 다 뒤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된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산부인과를 비롯한 내과, 다른 여러 과 선생님들이 다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Women's Health Initiative, WHO가 아니고 WHI 스터디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열심히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호르몬 치료를 하는, 즉 이 연구에 있어서 평균 연령이 65세였어요. 우리가 호르몬 치료 시작하는 건 언제입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제가 70대에 오셔서 저는 골다공증을 위해서 호르몬 처방을 해주세요 이러면 저는 안 해드립니다.
70대에 오셔서 이상하게 내가 가슴이 두근거려요. 호르몬 치료 좀 할까요?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치료가 가장 막말로 약발이 받을 때가 언제냐? 호르몬이 확 떨어지는 그 시점,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때부터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지. 딴 거 다 하다가 칡즙도 드시고 양파즙도 드시고 모두 드시다가 칠순돼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 스터디가 뭐 유방암이 어떻고 심혈관계가 어떻고 호르몬은 나빠라고 얘기했던 스터디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즉 벌써 고혈압이 있으시고 벌써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시고 벌써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스터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거주 지역을 봤더니요, 이거 전부 미국 스터디예요. 우리나라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몸무게가 한 78kg 되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8kg 많지 않으시잖아요. 다 뭐냐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루고 있다. 즉 이미 건강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호르몬을 썼을 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여러분들은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없어요. 다 씩씩하게 걸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방암하고 호르몬하고 연계를 지었던 14년 전 연구가 현재까지도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기저질환도 그렇고 미국 여자들이냐 대한민국 주부들이냐, 요것도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유방암과의 연관성을 보셔야 돼요. 저 2002년도 논문을 뒤집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유방암, 호르몬을 써서 유방암이 생겼을 때 사망률 증가는 없어요. 왜? 빨리빨리 발견하니까. 호르몬제 드시러 가면 저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검사합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심히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유방암이 뇌에 퍼지고 척추에 퍼지고 어디 퍼지고 이러기 전에 다 잡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은 오히려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요. 호르몬을 처음 받으러 오시면 검사를 자꾸 하자고 그래요. 자궁이 깨끗한지, 난소가 깨끗한지, 현재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유는 만에 하나 혹이 있다 그러면 호르몬제를 쓰면서 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알죠. 유방암 검사가 하기 쉽습니까? 진짜 싫은 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기계에다가 유방을 넣고 꽉 눌러 찍지 않으십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민망하기도 민망하고, 아니 또 이렇게 열심히 찍잖아요. 그럼 또 치밀 유방이래요. 그래서 또 초음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또 초음파 봐야 돼요. 이것도 비용도 많이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 차원에서 꼭 챙겨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체중 증가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아니 내가 예전보다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옛날하고 똑같은데 이 뱃살 잡히는 것 좀 보세요. 옷을 이제는 고무줄 바지밖에 못 입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얼굴은 홀쭉해지십니다. 주름이 생기면서. 팔다리도 가늘어지십니다. 오로지 이 지방이 어디 가서 붙느냐, 아랫뱃살, 튜브 끼고 있는 거, 구명조끼 뭐 입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타이어 두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거는요 약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970년생인데 그때에는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60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예전이라 하면 100년, 200년, 300년 전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1000년 전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10,000년 전을 보겠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폐경이 돼버리면 더 이상 임신을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요, 옛날에 진짜 먹을 게 없고 막 이렇게 동굴에서 원시인들 사냥하고 할 때는 사냥을 한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한테서부터 가고 더 이상 역할이 없어진 분한테는 사실 먹을 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는다? 그럼 이건 유전자적으로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밥 한 공기 들어오면 고등학교 축구하는 그 남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5끼, 6끼 먹어도 빼빼 마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폐경이 되면 그게 달라져요. 뭔가가 들어오면 내 몸에서 유지를 하려고 다음에 언제 밥 먹을지 모르니까 이게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는요,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약 때문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이어트? 정답이 아니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많이 여쭤보시죠.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이런 거. 제일 좋은 거 저희 외래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네 한 바퀴. 매우 중요해요. 실내에서 뜀뛰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강아지들 이렇게 길을 다니는데 이런 거 넘어질 수 있겠다. 그럼 싹 피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인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동네 한 바퀴. 근데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코스를 딱 정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가장 좋은 운동이고 뱃살 빼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병원에도 보면 이제 우리 여선생님들 환갑 65세 정년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왔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나 환자를 봐야 되는데 열이 팍 나고 아이고 한 10명 보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짜증이 막 일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 남들하고 같이 만나야 되는 분들은 조금 오래 쓰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호르몬에 대해서는요, 특히 봄, 가을에 끊어볼 때가 되면 한번 끊어볼까요?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끊었을 때 증상 재발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쓰는 거 아니다. 10년 쓰는 것도 아니다. 또 끊었다가 다시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다시 스타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약은 한번 쓰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면홍조, 관절통, 빈뇨, 잠자리가 빡빡하다 이것들은 다 폐경과 함께 나타나는 단기적인 증상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인 거, 길게 보셔야 되는 거. 제일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키가 점점점 작아진다. 이거 제일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막 하이힐 신고 이렇게 꼿꼿하게 있었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 점점점 굳게 되는 거. 유방하고 배꼽하고 붙어버린다고 들으세요. 이렇게 땅 보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하늘 보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공이다 봅니까? 골다공증. 그래서 골다공증은요, 폐경되자마자 짠!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어머 내가 키가 작아지는 줄 몰랐는데 이번 추석에 봤더니 우리 조카보다 내가 작아져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은 산부인과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면 일단 키하고 몸무게부터 먼저 재는 걸로 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건강한 뼈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되고 나면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내가 하루에 우유를 2리터씩 먹고 콩을 한 주먹씩 먹고 뭐를 먹는다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 호르몬제를 쓸까? 칼슘하고 비타민 D로 갈까? 아니면 그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는 골다공증 특수약으로 먹을까? 아니면 다 싫다 식품으로 가자. 아니면 야 우리 친구가 보내준 호주에서부터 진짜 비싼 거 상어 연골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신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피가 나시면 질이 건조하면 100% 산부인과로 오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관절통이 있다? 골다공증에 대한 거 키가 이렇게 자꾸 쭈그러드는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갈까? 정재원 선생님을 보러 산부인과로 갈까? 뼈를 보시는 정형외과로 갈까? 아이고 산부인과 가면은 맨날 대기 시간이 1시간 넘는데 가정의학과로 갈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야 당연히 산부인과 오시는 쪽으로 말씀드리죠. 왜? 뼈에 대한 거는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는 게 맞습니다. 골절이 있으면.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약을 쓴다 하면 그것은 사실 어느 과에서든 처방이 가능하고, 근데 약을 썼을 때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뭐다? 바로 질출혈. 그다음에 질건조증, 냉이 많아지는 거. 이거는 저희 과에서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폐경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과 복잡한 질환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산부인과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르몬 치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되느냐, 대장암의 예방 효과가 있느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느냐, 기억력을 도와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마다 차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우리 어머님이 치매로 돌아가셨고 우리 이모님도 치매고 나도 치매가 올 것 같으니까 호르몬제를 먼저 쓸게요.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족력이 있어요. 대장암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호르몬으로 예방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호르몬을 쓰는 건 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쓴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대한 걸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폐경이 됐는데 영양제라고 식품이라고 좋은 거라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다 뭐 하나씩은 한 번쯤 써보고 오신다는 거죠. 이거 작년에 백수호 파동 났던 거 다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백수호 출시된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자궁혹을 제일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 하고 나서 피나는 것 때문에 요만했던 옥이 이렇게 커지는 것 때문에 50대, 60대 자궁 수술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파동 있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해지니까 다시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승마 추출물, 무슨 큐 이런 것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이 승마 추출물, 블랙코콧이라는 거 이렇게 생긴 꽃에서부터 따온 식물성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그러면 유방암하고는 100% 관계가 없느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식품으로 해결할 거냐? 이거 별로지만 약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증상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주는 건 호르몬이 맞다. 여기까지. 약을 썼을 때, 아니 식품, 건강 보조 식품, 뭐 식물성, 무슨 식품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질출혈은 생리처럼 7일 만에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정말 효과가 있나? 한 번쯤은 따져보셔야 되고, 지금 같은 저성장 기조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많을 때에 꼭 따져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 가성비가 아니겠습니까? 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 데에다가 비싼 화장품 쓰시고 좋은 건강식품을 쓰시는데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 폐경증후군 때문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 하면 그 단기간 동안에는 호르몬을 쓰는 게 정답이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하고는 또 산부인과 외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